눈에 확실히 보이는 것은 2차 함수는 가장 먼저 보여야 되는 게 뭐야? 축이 가장 먼저 보이겠지. 첫 번째, 축하고 연결된 점은 어떤 점이야? 변곡점입니다. 변곡점이야. 그리고 위에 있는 2차 함수 3개가 x축과 어떤 관계가 있냐? 두 점에서 만났다. 두 점에서 만났다. 한 점에서 만났다.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지. 얘를 보면서 우리는 요 그림은 증가, 감소, 증가가 발생했지. 거기에 어떤 점이 발생해? 이런 꼭대기 같은 점이 발생했지. 꼭대기 점 설명했냐 우리가? 안 했어. 이런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극점이라 부를 거야. 극한할 때 극자야. 알았어요? 한계할 때 극자입니다. 극점이 어디에 있을 거냐면 지금 어떤 점에 있어? 어떤 점에 있어? 요 점하고 연결이 되겠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뭐가 있어야 돼? 부호 변화가 있는 점에서 이러한 점이 발생했다. 두 번째 그림은 x축과 만났어 안 만났어? 만났잖아. 만났는데 극점이 없죠. 왜 없는 거야? 왜 없어? 부호 변화가 없어서 없는 거야. 됐니? 그래서 두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은 어떻게 생각할 거야? 두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은 그래프가 극점이 얘는 있는 거고 얘는 없는 거. 그래프가 쭉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은 우리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증가 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슨 함수? 증가 함수라고요. 다른 말로 뭐가 나올 거냐면 역함수 존재가 나올 것이야. 역함수 존재.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림을 떠올리면서 이 그림을 떠올리는 거라고. 이 그림이 떠오른다는 것은 식도 떠올린다는 소리가 되겠네. 식도 떠올리겠지. 이해되니? 그 위에 있는 식은 어떻게 돼? 가운데는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될 것이고 오른쪽은 뭐가 될 거야? 플러스 Q 이런 형태를 쓰잖아 우리가. F'X가 어떤 식을 써? 얘를 P라고 쓰면 식 어떻게 써? 최고참 계수 3A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런 형태가 되겠네. 그러면서 어떤 형태? Q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오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다? 역함수 존재를 판단할 수 있겠다. 그럼 완전 제곱식을 굳이 안 적어도 되잖아. 안 적어도 되잖아. 어떻게? 판별식으로 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미분해가지고 판별식이 요놈이 양수인 거고 얘가 판별식이 0인 거고 얘가 판별식이 음수인 거로 판단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나는 판별식을 쓰기 싫어 하면 어떻게 돼? 2차 함수 그래프를 3개를 그릴 줄 알면 극대극소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 이거지. 흐름을 좀 이해하세요. 식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프적인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그거를 판별식으로 풀었다라고 생각하세요. 이해됩니까? 네. 순서가 되니? 증가가 돼야 되니까 우리는 부호 변화가 없어야 돼. 부호 변화가 없으려면 0까지는 되겠다. 근데 우리가 0을 건드는 이유는 부호 변화가 그 점에서 발생하니까 우리는 0을 항상 신경을 쓰고 있다.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 여기가 아까 뭐였어? F'X 위에다 뭐 하나 적었네. 이거 뭐였지? 이거 뭐였지? 뭐였어? 축 프라임의 축 프라임의 축이 뭐라겠어? 프라임의 축이 3차 모함수의 변곡점이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돼?
변곡점이 되겠네. 식이 좀 다르지? 원래는 마이너스 2a분의 b였잖아. 마이너스 3a분의 b를 쓴 것은 3차 함수에서 식을 뽑아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이해되니? 마이너스 3a분의 b 어디서 봤네? 어디서 봤지? 어디서 봤어? 몰라? 마이너스 a분의 b 어디서 봤니 안 봤니? 마이너스 a분의 b가 뭐였어? 마이너스 ab는 합이야. 합. 자, 조심하세요. 현재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프에서는 항상 뭐만 얘기할 거냐면 실근만 얘기할 거야. 허근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세 근의 합으로 따지면 허근이 들어있는 거야 안 들어있는 거야? 허근이 들어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마이너스 a분의 b를 세 근의 합이라고 표현을 하는 순간 뭐에 대한 얘기만 할 거라고? 실근에서만 얘기할 거야. 되니? 그럼 요놈을 3분의 1을 곱했다 이 소리가 되겠네. 그럼 얘의 뜻은 뭐야? 세 실근의 합을 3으로 나눈 개념이 되네. 맞지? 3으로 나눴다 무슨 뜻이야 보통은? 세 실근의 합을 해가지고 3으로 나눴다? 평균적인 개념이 되네. 이해되니? 네. 평균이 어디를 말하고 있다? 변곡점을 말하고 있다가 되는 거야. 평균이 변곡점을 의미하고 있다. 세 실근의 평균이 변곡점을 얘기하고 있다. 변곡점이 엄청나게 중요한 점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니? 됐어? 그러면 변곡점 하나는 뭘 알려주라는 거야? 세 실근의 합을 알려준 거지. 이 변곡점 하나는 2차 함수의 축은 그 보통 문자적으로 보면 2차 함수의 축은 중요하잖아. 그러지? 한 개 이상의 역할을 해줘. 2차 함수의 축은 점 한 개 이상의 역할을 해준단 말이야. 이해되니? 뭐 두 개를 하기는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한 개 이상의 역할을 해준다고. 마찬가지로 3차 함수의 변곡점도 한 개 이상의 역할을 해줄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되니? 이 변곡점은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냐면 3차 계수와 2차 계수로 지금 식이 나온 거지. 1차 CD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 말인즉슨 1차 식하고는 변곡점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뭐는? 1차는 변곡점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 하는지 알겠니? 3차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지? 그러면 요놈의 변곡점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되니? 그럼 요 직선이 이 변곡점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 말이야. 되니? 그리고 요놈의 세실근 요점, 요점, 요점의 평균이 요점이 된다. 요점, 요점, 요점의 합이 요점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2차 함수가 지금 선대칭을 대칭성을 갖고 있었지. 그러지? 프라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는다고? 변화율이라고 읽는다고 해. 프라임 읽을 때 도함수 변화율이라 읽을 거야. 변화율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 그러면 이쪽 위치하고 이쪽 위치를 이 점 뭐가 똑같다? 변화율이 똑같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야. 여기까지 됩니까? 네. 자, 3차 함수 말고 4차 함수 그래프부터 그릴게요. 자, 그래프가 지금 몇 개 있어 지금? 하나, 둘, 셋, 넷. 자, 일단은 3차 함수를 그려봅시다. 3차 함수 그림 몇 종류가 나왔어? 6개요. 양수 그래프 뭐 그릴 거야? 3개요. 3차 함수 그래프는 세 종류가 나왔지. 그렇지? 세 종류 중에 지금 프라임은 우리가 읽을 때 변화율이라고 읽는다고 했지. 그리고 뭐만 판단한다고? 프라임 뭐만 판단해? 변화율을 읽고
부호만 판단할 거야. 그러면은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부호가 지금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x축이 있어야 되겠지. 그럼 그래프 종류는 몇 종류였어 아까? 세 종류였잖아요. 거기다가 누굴 그릴 거야? x축을 그릴 거야. 이 3차 함수 3개에다가 x축을 그릴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오른쪽에 있다는 x축을 그리면 다 이렇게 생기겠네, 이렇게 생기겠네, 이렇게. 이해되니? 이렇게 생겼겠지? 이해되니? 얘는 별 큰 종류가 별로 없네. 무시. 없다가 아니고 무시해. 알았어? 그럼 여기다 x축을 그리겠네. 여기다 x축을 그리겠지? 어떻게 그리겠어? 여기다 하나, 여기다 2개, 여기다 3개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특이한 점 여기다가 하나 더 그릴 거야. 됐어? 몇 개를 그릴 거야? 4개. 하나, 둘, 셋, 4개를 그릴 거야. 4개를 그릴 거라고 해. 특이한 놈, 요 놈 하나 있을 거니까 요거 하나 생각해 볼 거고 해. 그래서 5개를 그릴 겁니다. 됐어? 됐냐고. 정신 차려. 너 말이야. 쉬운 거부터 할게요. 사실 첫 내용이 가장 중요한 놈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연습하기 위해서 여기다 그린 거야. 연습. 오, 여기다 그리면 안 되잖아. 오. 여기다 그릴게요. 재미없으니까 여기다 그릴게요. 여기에 뭐가 필요해? x축이 있겠죠? 지금 워밍업 중입니다. 이렇게 그릴 것이고 우리는 뭘 그릴 거야? 3차 함수와 가장 중요한 점이 뭐겠어 이제? 변곡점이니까 이 변곡점 라인은 아주 중요한 점이 되겠죠? 아주 중요한 위치가 되겠지? 그리고 그래프가 현재 모습은 여기서는 음수 양수니까 그래프가 어쩐다? 그래프가 어떻게 돼?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습이 되겠네. 됐니? 그런데 얘가 점대칭이잖아. 이 값하고 이 값 뭐가 돼? 부호가 반대잖아. 변화율이 반대지. 기울기가 우리 반대인 것은 우리는 뭐라고 했어? 기울기 반대인 것은 x축 대칭, y축 대칭. 현재서는 y축 대칭. 이 점하고 이 점이 어쩐다고? 기울기가 반대가 되는 거야. 이 y축 대칭 같은 느낌이라고 해. 마치 뭐처럼 보여? 2차 함수처럼 보이지? 4차 함수 중, 이 4차 함수가 마치 2차 함수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딱 한 가지만 체크하면 돼. 딱 한 가지. 한 가지가 뭐지? 뭐일 것 같아? 내가 요거 할 때 얘기 했나 안 했나? 한 가지 체크할 거. 안 했나? 요 그래프 체크할 거. 요 점 있지, 요 점. 요 점 있잖아, 요 점. 보이니? 지금 수정하고 있는 부분 요 점. 요 점에서 3중근을 갖는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한 사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요 그래프. 그래서 현재는 변화율이 0이고 여기서 3중근을 갖는다. 변곡점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 3중근을 갖게 해줍니다. 변곡점이 3중근이야. 2중근 말고 3중근이야. 그럼 우리는 요거 하나 알아낼 거. 만약에 요놈이 x축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x축이 여기 있다면 얘는 뭐야 그러면? 요 점은 얘는 4중근이야. 벌금 얼마나 내려고 벌써부터? 여기 4중근 요거 하나만 체크하면 돼. 자, 그림에서는 보여 안 보여? 그림에서는 안 보입니다. 4중근이 안 보여. 그림에서는 안 보여. 이런 식이라고 보통.
fx는 x 마이너스 뭐 1의 4제곱 요런 거야. 요런 거에 미분하면 어떻게 되게? 4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되지. 3중근이 되겠지. 요런 식이야. 자, 그림에서는 안 보인다 했습니다. 4중근은 그림에서는 안 보여. 됐어요? 4중근은 안 보이고 식으로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중근, 4중근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된 게 홀수중근 3차 이상. 홀수중근 다시 말해서 몇 번? 3번, 5번 만났다. 얘는 몇 번? 2번, 4번, 6번 만나. 얘 한 번 뺐지? 한 번은 빼야 돼. 한 번은 이렇게 된 게 한 번이야. 한 번 이렇게 빼야 돼.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거의 안 나온다 보면 되겠지. 다음은 이제는 본격적인 그래프 연습이 됩니다. 너희들 얼른 종이에다가 이면지에다가 3차 함수 그램을 여러 개 그려 놓으세요. 종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종이 가져가서 얼른 요거 몇 개 그려야 돼? 하나, 둘, 셋, 4개 그려야 돼. 널찍하니 해가지고 여기가 아니라 4개밖에 없어? 어쩔 수 없네. 하나를 버렸어야 됐네. 3개만 일단 그릴게요. 자, 3개만 그릴 거야. 여기다가 x축을 그릴 거야. 여기다 x축 그릴 거야. 자, 첫 번째 x축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건 재미없으니까, 재미없는 게 아니라 특수한 경우니까 이놈을 조금 내려서 그릴게요. 뭐 이렇게 그립시다. 뭐 이렇게 해서 그릴게요. 두 번째 놈은 이렇게 그릴 거야. 세 번째 놈은 이렇게 그릴 거야. 선생님 그림을 좀 더 넙떡하게 그린 이유는 프라임 x가 좀 넙떡해야지 f를 그리기가 힘들어. 치워 그나마. 예? 3차 그리고 4차 그리려면 힘들어. 예? 알아서 좀 넙떡하게 그린 이유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하고 세 번째의 차이점 뭐냐면 첫 번째는 간격이 좀 다른 거고 세 번째는 간격이 똑같은 겁니다. 됐나요? 자, 이걸 너희들이 그려가지고 밑에다가 얼른 그래프 개형을 대략 그려보세요. 정성껏 안 그려? 라인 그려가면서 안 그릴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이유가 뭐냐면 두 개가 대응 관계야. 세트야, 세트. 그 와중에 또 찾아. 너는 가, 절로 가. 너는 나가서 잠 깨면 돼. 저희 정신 나간 새끼 진짜 그림 그리다가 자네. 엄마한테 안부 전화 좀 하고 와. 그래가지고 우린 그래프가 지금 뭘 보면서 그릴 거야? 감소 증가를 그릴 거야. 처음에 잘 안 그려지면 연하게 밑그림을 그려놓고 가는 게 좋습니다. 밑그림 그려놓고 그러면 실제로 그리면 잘 안 그려집니다. 실제로도.
증가, 감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자, 근데 만약에 그 F 프라임 X의 그 가로선이 x축. 딱 그 중간에 있으면은 음, 사차함수가 딱 W 모양으로 나와요. 기함수니까. 위에가 기함수잖아. 아까 잠깐 비슷하게 했잖아. 기함수. 1차, 2차. 위에가 기함수. 점대칭. 그러면 가운데에 선대칭, 우함수 형태가 나옵니다. 우함수는 정확히 아니지만 우함수 형태가 나와.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 3차가 공부가 됐다면 3차 그래프 중에 좀 특수하게 생긴 놈들은 4차 그래프도 특수하게 만들어냅니다. 3차 그래프가 특수한 놈들은 4차 그래프도 특수하게 만들어내. 그래서 이것도 세트입니다. 그럼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상황을 F'을 갖고 풀 거냐 F를 갖고 풀 거냐는 것은 자, F'을 갖고 풀 거냐 F를 갖고 풀 거냐는 것은 두 개가 뭐라고? 대응 관계라겠지. 대응 관계니까 얘로 풀어 얘로 풀어. 두 개가 똑같은 말이 됩니다. 자, 100%는 똑같은 말은 아니야. 100% 똑같은 말은 아니지. 그래프가 완성이 덜 됐잖아. 아랫게 완성이 덜 됐잖아. 아랫게 완성이 덜 됐잖아. X축이 없잖아 지금. Y축은 있는데 X축이 없잖아. 됐니? 100% 똑같진 않아요. 근데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프라임을 갖고 풀 거냐 F를 갖고 풀 거냐는 말은 똑같은 의미가 되고 나한테 편한 방법을 사용을 할 거야. 하지만 웬만하면 F를 갖고 풀기를 추천을 하겠지. 웬만하면 F를 갖고 노는 게 좋겠잖아. 굳이 미분 안 해도 되니까. 되니? 자, 이 관계의 그래프를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다음에 거꾸로 가는 문제가 있어. 거꾸로 이제 어떻게 갈 거야? 거꾸로 어떻게 갈 거야? 거꾸로 갈 거야.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해서 거꾸로 가는 개념이 적분 개념이 됩니다. 알겠어요? 미분 간의 관계가 역적인 개념이 적분적인 개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나요?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다뤄진 점이 지금 보이지 않네요. 뭐가 안 보여 지금? 3차 함수의 변곡점이 중요하다. 지금 현재 보이는 점은 어떤 점이 보이는가? 지금 X축과 만나는 점만 보였지? X축에서 몇 개 만나서 하나, 둘, 세 개 만나다 보니까 세 점 만나면서 부호 변화가 발생했지. 부호 변화가 발생하다 보니까 극소, 극대가 발생했네요. 아하, 부호 변화가 극소에 대한, 극대에 대한, 극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구나.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세 점에서 만났는데 요점이 된다. 차이점은 뭐야? 둘 놈은 간격이 다르고 밑에 놈은 간격이 똑같아서 정확하게 대칭적인 모습이 나올 거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미분에서 3차 함수가 x절편의 이 간격을 보면 그래프의 모양이 어느 쪽이 더 이쪽이 벌어지면 이쪽이 더 아래이고 이쪽이 더 크면은 이쪽이 더 아래 이렇게 그래프는 그려놓고 가야 돼. 말도 안 되게 그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돼. 알았어? 기본적으로 알았어? 간격이 넓은 데가 더 변화가 더 많이 됩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겠다.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부호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부호 변화 발생하지 않았지.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점이 발생했네요.
자, x축과 여기는 중근. 그러면 요놈이 중근이면 요놈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삼중근이 발생합니다. 요놈이 중근, 얘는 삼중근. 됐니? 이거씩 적을 수 있겠지? 요거 보면서 적을 수 있겠지? 얘도 요거 보면서 식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요 놈은 요 위치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에 뭐가 보여? 변곡점 보입니까? 변곡점 보여 안 보여? 이 점 있지? 이 점. 자, 여기에 어떤 점이 있냐면 3차 함수의 변곡점이 있고 3차 함수의 변곡점이 4차 함수에 어떠한 점이 영향을 미치겠지. 변곡점이. 그러겠지. 지금 3차 함수의 극점이 3차 함수의 극점이 4차 함수에 뭔가 영향을 미치겠지. 2차 함수에 아까는 축이라고 했는데 이 점은 어떤 점이라 말해도 돼? 극점이라 말할 수도 있겠네. 2차 함수의 축이 2차 함수의 극점이 3차 함수의 변곡점을 의미했습니다. 됐습니까? 3차 함수의 극점이 4차 함수의 변곡점을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 요거는 중요한 선은 아니야.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사차 함수의 변곡점은 우리는 잘 건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알아뒀으면 해서 하는 말이고, 자, 이 점은 사실 비대칭인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얘는 그래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얘가 2대 1인 점에서 뭐가 발생한다고? 변곡점이 발생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나마 의미가 있긴 합니다. 요점은 꽤 중요한 점이니까 요점이 지금 대칭적으로 꽤 중요한 점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됐지? 자, 꽤 중요하게 많이 다뤄지는 3차 함수 그래프 2개와 4차 함수 2개입니다. 3차 함수 2개가 꽤 중요하게 다뤄주고 이 4차 함수 2개도 꽤 중요하게 다뤄준다고. 얘는 특징이 없는 거고요. 3차 함수 중에 특징이 없다고 그런 거냐. 이게 얘기거리가 많지는 않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야.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이해했으면 이제 식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뭘 가지고 공부해? 식을 가지고 공부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3차 함수의 식. 자,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원형이 없습니다. 3차 함수는 원형이 없어요. 왜냐면 2차 함수는 그래프가 똑같잖아요. 다 똑같이 생겼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렇게 없어. 폭이 좁아지고 넓어진 그 개념이 있단 말이야. 3차 함수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림 종류가 세 종류로 얘기했잖아. 세 종류가 원형이라고 보면 돼. 그래프 아까 세 종류가 원형이야. 여기까지 됩니까? 그 중에 세 번째는 기억할 필요 없고 두 번째는 뭐만 기억하자? 뭐만 기억하자? 뭐만 기억하자? 뭐만 기억하자? 뭐만 기억하자겠어 이거. 아이 3차 함수 요거 두 번째 그림 뭐만 기억하자고 했냐? 삼중근 기억하자고 했다고. 삼중근. 뭘 기억하자고? 삼중근 기억하자고. 이해되니?
이 그림 뭔 그림을 하고 뭐만 기억하자고? 삼중근만 기억하자고 해. 여기까지 되니? 됐어? 세 번째 그림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런 그림은 뭐 한 거야? 얘를 가지고 얘는 평행이동한 거야. 얘도 평행이동한 거야. 굳이 안 그려도 되겠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세 번째 그림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한번 하고 갈게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차이점에 대한 얘기는 했지. 이 점에서 얘는 변화율이 0이고 이 점에서 얘는 변화율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이 말이 되겠지. 됐니? 갖고 있다 보니까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요 직선. 이 직선이 3차 함수 변곡점이 다 있으니까 요 놈을 변곡접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변곡점이 중요하면 변곡접선은 중요할 거야, 안 할 거야? 예? 자다가도 잘 보네. 변곡점이 중요하니까 변곡접선은 중요할 거야, 안 할 거야? 중요합니다. 그 변곡접선이 첫 번째 하는 일. 뭐? 삼중근입니다. 3차 함수하고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과의 관계는 삼중근을 갖는 그림. 요놈을 식을 변형시키면 이렇게 된다고. 어떤 느낌이 이해하니? 이해돼서? 요 그림이 갖고 하는 일 딱 한 가지. 요겁니다. 요거에 요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하면 삼중근을 갖게 됩니다. 요런 내용을 얘기할 거야. 다음은 두 번째 그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할 필요 없다고 뭐만 하면 된다고? 삼중근에 대한 얘기만 할 거야. 그래프도 재미없으니까. 자,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은 가로를 이렇게 묶어놨네. 식을 가로로 이렇게 묶어놨지. 가로를 묶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식을 왜 안 풀어 쓰고 쭉 풀어 쓰고 안 쓰고 왜 가로를 묶어놨어? 근이 아니고 뭐야? 근이 아니고 그래프인데 근이 어디 있어? x절편입니다. 자, 우리가 식을 가로로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는 뭐야?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쓰는 이유는 뭐가 보이는 거야? x절편이 보이는 거야. 그럼 그래프에 뭐가 보이는 거야? x축과의 교점이 보인다 이 말이 되겠지. 그래프에서 x축과의 교점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 됐니? 1차 아주 중요하고 2차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3차도 중요하다 이 말이야. 됐니? 어떻게 돼 있어 근데? 00 알파입니다. 00 알파. 알파가 양수야 음수야? 몰라 해? 알파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릅니다. 알파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데 양수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네요.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가 0이고 여가 알파야. 됐니? 이래서 이 그림. 자, 요 그림에 특징이 있다. 봐보세요. 요거 어떤 특징이냐? 어떤 특징이 있어? 시계 특징. 시계 특징. 지금 요거 지금 3차 함수 하고 있으니까 3차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이야. 시계 특징. 요거 없잖아. 뭐가 없어? 1차항과 상수항이 없습니다. 됐어? 상수항은 만약 상수항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3 이렇게 있어. 어떻게 했다는 소리야? 위로 3칸 갔다는 소리지. 위로 3칸 가면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고 뭐가 달라져? 요 값이 얼마가 됐다는 소리야? 3이 된다는 소리겠지. 그러면 그림 그리는 방법은
똑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이름하여 쌤은 접선 그래프라고 부르죠. 접선 그래프라고 부를게요. 3차 함수 꽤 많이 그리는 그림입니다. 뭐가 보였을 때? 중근과 한근이 보였을 때 우리는 요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뭐가 없을 때? 일차항이 없을 때 우리는 요 식을 그래프를 그릴 거야. 됐니? 그럼 특징 판단하러 갑시다. 여러분 뭐 할 거야? 미분을 합니다. a 놔두고 3x 제곱 마이너스 얼마야? 2알파 x 이래 된가요? ax 3x 마이너스 2알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얘 그래프가 미분하게 되면 여기서 0, 여기서 0이 될 건데 이 0인 점이 얼마가 되더라? 하나는 0이고 하나는 얼마다? 3분의 2알파가 되더라 이거죠. 됐니? 여가 알파인데 여기는 3분의 2알파가 된다 이 말이죠. 알파 3분의 2알파 여기에 있는 정중앙 선은 대칭이겠죠. 그러면 3분의 알파 3분의 알파 3분의 알파 이래 되겠네. 그러겠지. 길이비가 1대 1대 1 길이비가 2대 1에 대한 특징을 갖고 있네요. 2대 요건 P입니다. 2대 1. 자, 접선 그래프에서 우리는 사용할 내용입니다. 접선 그래프를 그리고 2대 1. 그래서 내가 3차 함수 그래프를 하나 그려봐. 3차 함수 그래프 하나 그려. 3차 함수 그래프 하나 그려. 연습장에다가 얼른 빨리빨리 안 움직여. 3차 함수 하나 그렸어. 접선을 위에다 그릴 거야 아래다 그릴 거야? 관계없어. 위에다 아래든 아래다 하나 그려보세요. 내가 3차 함수 그렸어. 접선을 그렸어. 그 다음에 극점 세로선을 그려. 자, 접선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려. 이렇게 라인 3개를 그려. 하나 둘 3개를 그려. 하나 더 그려. 극대. 내가 3개를 그렸는데 요 길이가 지금 1대 1대 1로 보이면 그래프를 잘 그린 거야. 근데 1대 1대 1로 안 보이고 1대 1대 2로 보이면 개판이 부린 거야. 우리가 습관적으로 2차 함수 같은 느낌으로 문제를 풀거든. 삼각 그래프처럼 그렇게 그리면 비율 자체가 그림이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라인을 그리면 이놈이 1대 1대 1로 안 나옵니다. 1대 1대 1로 그려야지 잘 그린 거야. 내가 3차 함수를 잘 그렸다고 생각하면 요게 비율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게 판단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요 점하고 요 점을 알파로 놓기도 하는데 다음부터는 알파를 뭐라 많이 쓸 거냐면 이 알파 자리 대신에 변수를 잡을 때 알파 대신에 3D를 많이 적을 거야. 정확하게는 저 0인점에서 3D 1D, 2D, 3D 이렇게 적을 거라고. 그 이유는 설명이 됐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네. 그러면 2번은 뭐 한 거야? 지금 뭐만 바뀐 거야? 알파만 지금 생긴 거지. x 알파 제곱이니까 알파가 중근을 갖고 그래프는 똑같은데 요 점이 뭐가 되고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가 되니까 뭐야 3등분점에 대한 내분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는 소리가 되겠네. 그럼 요 위치를 미분하면 실제로 알 수가 있겠다 이 말이 되겠네. 여기까지 되니? 그럼 얘는 뭐 하자는 거야? 식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뭘 그려라? 접선 그래프를 그려라 이거지. 뭘 그리라고? 접선 그래프를 그려라. 알파 알파 베타 알파 알파 베타
밑에다 한번 그릴게요. 관계는 없어. 문제는 몰라. 정확히 몰라. 상관없어.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쓸 거야? 알파 베타야. 얘를 읽을 때 이렇게 읽으라고. 알파 베타로 읽으라고. 되니? 그러면 알파 베타 여가 알파고 여가 베타다. 되니? 그리고 요 라인이 Q가 된다라고 우리는 접선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그러면 알파 베타가 알파가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요 놈을 그릴 거냐 요 놈을 그릴 거냐가 바로 판단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해서 다음 두 번째 그래프입니다. 식이 조금 자 그래프를 일단 봅시다.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된 듯한데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된 거야. 그래서 뭐 하다가 말았다 이런 느낌이야. 하다가 만 느낌이라고. 알았니? 얘를 가로를 풀게 되면 ax 세제곱 마이너스 3ak 제곱 x가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식이야? 이차항이 없는 거야. 이차항이 없어. 상수항도 물론 없지만 이차항 상수함수는 얘를 오르락 내리락 할 거고 2차식이 없을 때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릴 거고 얘를 뭐야? 이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기함수 형태입니다. 됐니? 기함수 형태고 현재 그래프는 원점 대칭인 기함수 형태가 되는 거라고. 이런 기함수가 되니까 뭐가 잘 보여? 요 점이 잘 보이겠지? 요 점 대칭점이 잘 보이겠지? 3차 함수는 이 점이 뭐야? 변곡점이잖아. 그래서 얘 이름을 뭐라 부를 거냐면 점대칭 그래프 또는 변곡점 그래프라고 부르겠습니다. 됐습니까? 점대칭 그래프의 점대칭 그래프, 변곡점 그래프.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왼쪽 그래프는 x축이 있는 게 아니야. 접선이 잘 보이는 그래. 접선을 보고 우리는 3차 함수 그래프를 생각한 거라고 해. 되니?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x, y축이 되는 것은 하나의 그 라인이야. 중요한 라인은 라인이야. 근데 x축이 없고 x는 x축이 있을 거냐? y는 0이 없고 y는 3이 있어. 그래프를 그릴 때 x축이라는 y는 0이 있어야 되는데 배경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y는 0을 안 그리고 y는 3을 그려서 문제를 풀 거라고. 관계없어. 틀만 약간 달라진 거야. 이게 기준이 되는 x축, y축을 다른 선을 그려줬다고 생각하면 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릴 거야? 이 변곡점을 지나게끔 두 개의 선을 그리고 문제를 풀겠다라는 뜻이게 되는 거야. 되니? 요게 지금 현재 식은 정확하게 이게 x축, y축이고 얘가 평행 이동을 하더라도 평행 이동할 거 아니야. 하더라도 요 라인을 먼저 보고 그릴 거다고. 이해됩니까? 요 식을 선생님은 뭐로 보고 있냐면 요 놈을 원형화 시켰다 이거지. 원형이라고 믿고 갑니다. 원형 아니야. 원형 아니라고 했어. 원형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겠니? 다시 말해서 원형을 우리가 분석을 하잖아 원래. 그래프의 원형을 분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원형에서 많은 특징을 찾아낸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 원형 이 식에서 특징을 판단해서 개념 문제는 요 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개념 문제는 요 그래프를 그릴 거고 아까 접선 그래프도 꽤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지. 마찬가지로 얘도 아주 중요한 놈들이 발생한다. 근데 왜 식을 저렇게 적었냐? 이렇게 되겠지.
기함수 형태니까 자 기함수다 그럼 어떻게 적을 거야? 3차 함수가 기함수다 하면 1차 3차만 있어요. 자 fx가 3차 함수다. 3차 함수가 나왔어. 기함수란 말이 나왔어. 그러면 ax 세제곱 플러스 bx라고 적고 출발할 거야. 이해되니? 4차 함수야 우함수야 그럼 어떻게 돼요? ax 4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적고 출발할 거야. 이해되니? 3차 함수가 다시 3차 함수가 기함수가 나왔어. 그러면 ax 세제곱 플러스 bx라고 출발하면 출발하는 것보다 식을 이렇게 출발하고 적는 것이 식이 좀 더 편합니다. 이해되니? 아니 불편한데요. 좀 있으면 편해져. 이해됐습니까? 다시 3차 함수가 기함수다 하면 식을 이렇게 적고 출발하는 게 문제가 좀 편해진다고 왜?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편해진다는 거야. 그래프적인 내용을 문제를 풀 때는. 알겠나요? 연산적인 문제를 풀 때는 불편한 경우도 있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은 기억하자. 기함수로 적으라면 얘를 y는 ax 세제곱 플러스 bx로 적는 방법 한 가지, 요렇게 적는 방법 한 가지 기억을 하자 이거죠. 그렇게 되면 요놈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요놈이 뭐가 나오냐면 여기가 루트 3k가 나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k가 나와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지? x절편이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얘를 분석을 하고 있네요. 미분을 합니다. f, y 프라임. 프라임은 a는 상수고 3x 제곱 마이너스 3k 제곱이 되네요. 이렇게 쓴 이유가 여기에 발생했네요. 저렇게 쓴 식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얘가 어디서 부호 변화가 발생해? 플러스 마이너스 k에서 부호 변화가 발생했지. 그래서 이 위치가 얼마냐면 k 마이너스 k가 된다 이거죠. 자, 3차 함수에 대한 기준점을 식을 얘를 적게 된 이유가 뭐냐? 3차 함수의 원형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자고 했잖아요. 그 원형의 극대극소를 우선권을 갖고 식을 적으면 이렇게 적는 거라고. 알겠나요? 그래서 요 길이에 b가 발생한 겁니다. 1대 루트 3.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모든 3차 함수는 이렇게 기함수 형태인데 이렇게 극대극소 발생하는 놈만 그렇습니다. 이게 없을 수도 있어. 그래프가 증가하는 함수 이게 없을 수 있잖아요. 발생하는 놈은 k가 현재로서는 뭐만 되면 k가 어떤 놈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냐면 k가 일부러 마이너스를 써버렸네. 그냥 쓸게요. 그냥 놓을게요. 이런 현상이 발생한 놈은 무조건 요놈의 길이가 1대 3이라고. 어디에 갖다 놔도 얘는 1대 루트 3이야. 이 말인 즉슨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놓고 만약에 나는 이 선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면 이 점이 변곡점이잖아. 이 점이 변곡점이잖아. 그러면 1대 루트 3의 b를 갖고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니? 그러면 요 식이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똑같은 식이야. 얘를 가로를 풀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ax 세제곱 마이너스 3ak 제곱 x. 사실은 a를 그냥 앞으로 묶어내고 싶었어 실은. 그 다음에 플러스 q 이렇게 나온다고. 이 식을 봤을 때 이렇게 나왔다고. 세제곱 x 플러스 q. 그럼 위에 있는 놈을 그대로 뭐 한 거야? 평행 이동 시켜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것이고 요렇게만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끝난다고. 요 놈이 뭐가 된다고? 요것이 얼마가 된다? q가 된다. 이렇게 그린다고.
Q가 그려놓고 나서 뭐 할 거야? 요 놈이 뭐가 되고 요 위치가 K라는 X값을 갖고 요 놈이 루트 3K라는 X값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 나가면 된다. 알겠니? 그래서 얘는 뭐런 그래프로 푼다고? 기함수 그래프 아니면 변곡점 그래프라고 부를 거라고 해. 그래프 자체가 이 변곡점을 우선권을 가지고 나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하겠다 이런 뜻이야. 되니? 여기다가 식에다가 K를 집어넣어 볼게요. K를 집어넣었더니 여기다 K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돼? 마이너스 2K제곱. 정신 안 차려? 마이너스 2AK 세제곱이 나옵니다. 이 그래프가 원형이면 요 값도 정해진 값이 되겠네. 이 그래프가 원형이라고 했으니까 요 값도 지금 정해진 값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극대 극소라고 하면 극대에서 극소를 뺀 차이는 4AK 세제곱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네요. 이 극대 극소의 간격은 4AK 세제곱으로 정해졌다. 단 K값만 내가 설정을 한 거야. K값은 뭐야? 변곡점에서 극점까지 간격을 K라 놓고 A는 뭐 최고차원 개수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고. 여기 됩니까? 이 돼서 근데 일반 책에서는 이 K를 요즘 책들 중에는 건든 책들이 좀 있어. 좀 일부 나오긴 했더라고. 건든 책들이 있어. 근데 요거는 뭐야? 사실은 순서가 잘못되긴 했어. 우리가 이게 차근차근 3차 기본형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K값 나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K값 너무 중요해. 미리 갖고 와서 써버린 거라고. 엄마 이해되니?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 K값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변곡점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해되니? 대놓고 변곡점을 사용하지는 않는데 대부분 요즘 문제들은 막 대놓고 다 사용합니다. 변곡점을 단어만 안 쓸 뿐이야. 중요한 점이라고 해. 그래서 요 식을 피하고 싶으니 다른 책들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요 K값을 변곡점을 건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요 놈을 뭐라 넣고 요 놈을 알파로 넣고 요 놈을 베타로 놓으면 요 식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K 대신에 뭘 넣어?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었어. K 대신 뭘 넣어?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어서 세제곱을 해서 2분의 1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는 표현은 정식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법입니다. 많은 책들이. 근데 똑같은 뜻을 갖고 있다. 쌤은 이렇게 쓰겠다 이 말이야. 극대극소의 차이는 정해졌다라는 정도 생각하고 당연히 정해졌으면 외우겠지. 이해되니? 2차 함수 쭉 외우듯이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를 외우겠다 이런 소리가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되면 요놈을 평행이동하면 쪼고는 유지가 되겠지. 유지가 되잖아. 그러면 요놈의 좌표는 Q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2AK 세제곱만큼 간 거. 요 위치는 Q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2AK만큼 간 놈. 요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뭐가 얼마큼 중요한지 알겠니? 알겠어? 4번은 내용이 없어요. A, B, C, I. 단 하나만 써주고 넘어갈게요. 뭐 그래프 내용은 별거 없어요. 자, X축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이 말이야. 요 점이 지금 A이고 요 놈이 B이고 요 놈이 C겠다 이 말이겠지? 알겠나요? 그러면 누가 더 간격이 뭐냐에 따라서 위치적인 부분만 놓여졌다 이런 정도 되겠지? 여기까지 되니? 됐습니까? 여기에 뭐가 보였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의미는 있더라면 요것만이 남아있는 거라고. 요 점은 어떻게 돼? 요 점의 위치를 P라고 하면 요 점의 위치가 3P가 되겠다.
되니? 됐어? 위에서는 세근이 다 보였잖아. 세근이 다 보였잖아. 쉽게 접선 그래프도 보였고 변곡점 그래프도 보였고 그러면 변곡점 위치는 당연히 쉽게 알 수가 있었단 말이야. 얘도 변곡점이 쉽게 보였고 얘는 당연히 그냥 보이는 거고 변곡점 갖고 문제를 풀었으니까. 됐니? 얘는 P라는 변곡점이 안 보였다는 말이지. 됐어요? 요 연습만 하고 갈게요. 다음에 지금 사용을 할 건 아니고 요 놈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얘를 x-a x-p x-p x-c 로 적으면 어떻게 한 거야 지금? 요식 대신에 마이너스 p 플러스 p 마이너스 p 이렇게 한 거잖아. b 대신에 지금 x 마이너스 p를 적은 거야. 뭐가 나왔어? p 마이너스 p가 새롭게 나타났잖아. 플러스 p 마이너스 p에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c 요식을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왼쪽 식은 x, p, c는 꽤 쉬운 식입니다. 틀렸어. 다시. 틀렸어. 자, 지금 A, B, C인데 A, C는 살려주고 얘를 2분의 A 더하기 C로 바꿀게요. 중점 X 빼기 C. 중간 과정은 하나 생략한 거야. 의미는 이해됩니까? 요 그래프가 A랑 C랑 그 정중앙 2분의 A 플러스 C로 바꾼 거야. 다시 말해서 뭐가 잘 보이게끔 얘가 기함수적인 변곡점을 기준 틀로 갖고 있는 그래프로 만들어준 거라고 식으로. 이해되니? 사용하기가 편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뭐가 발생했어 그러면? 얘가 지금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C 마이너스 B가 발생했지.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C 마이너스 B에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로 우리는 이 식을 바꾸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얘를 이렇게 바꾸어서 무언가를 하겠다 이런 소리가 돼. 알겠니? 까지.